박영진 의원이 침대 축구하냐? 답답한가 봐요. 한국당은 명예훼손 발언이에요.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잘못이 뭐 있나? 이렇게 한유총을 또 응원하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진 의원 한국당 침대 축구하듯 한다. 한국당은 명예훼손이다. 이런 공방에 대해서 국회 토론에서 한유총을 응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있었고 어떤 시각이신지. 박용진 3법 심의조차 못해. 한국당 이제 와서 의견 내겠다고? 지난 6일에 여야 간사들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심사하기로 합의해놓고 뭔 딴소리예요. 이건 이제 교육이 소속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박용진, 한국당 침대 축구하듯 시간을 끌어요. 무슨 한유총 로비 받았어요? 그러자 발끈하면서 박 의원, 명예훼손이에요. 법적 대응하겠어요. 때리세요. 그럼 맞죠, 뭐. 3법 통과만 좀 시켜주세요. 사립유치원이 불편해지면은요. 그 아들, 딸에게 피해가 갈 텐데 이건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불편하게 하면 유치원 보낸 아들, 딸들이 편안할까요? 홍문정 의원의 말입니다. 반성한다더니 한유총 토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 박용진 3법 막아야 된다. 명품 백산 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 썼다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내 재산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합니까? 내 재산과 정부 지원금을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 때 떳떳하실 수 있습니다. 그 축구 경기로 치면 그 침대 축구, 시간 끌기, 축구. 경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였고요. 국민들 여론이 좀 잦아들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사그라드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이게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관심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여론의 관심도 딴 데로 가는 반면 한유총은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렇죠. 뒤로 가면 갈수록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지연전준 시간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더 적은 운영비를 가지고 공적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수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은 고사하고 비리 집단으로 낙인과 여론몰이를 통한 적폐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가 산업 경제 발전에 집중하느라 우리 보육 교육을 소홀히 할 때 민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보육 교육을 공보육을 사각지대를 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대위원을 꾸리고 있으시고 저희도 비대위원을 꾸리고 있는데 우리 비대위원장님은 맨날 야단만 맞고 있는데 우리 이덕선 비대위원장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같은 아픔을 함께 하시는 정말 덕성스러운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대위원장님 파이팅 하십시오. 누구 유치원생 학부모 안 계세요? 앵커가 손주가 유치원 다닌다며요? 저는 벌써 유치원 나왔고요. 패널 분들이 누가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제 일부 언론에서 어떤 그 이덕순 위원장의 유치원도 나왔고 내부 회의하는 것도 음성으로만 나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M&A 전문가고 교육 전문가 아닌 사람이 유치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논의에 앞장을 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법이 물론 현재 법을 만들어야 될 3법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다 대법에서 이게 횡령죄가 아닌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가 아니다. 그런 부분은 국민 일반적 감정에서 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국회에서 일정하게는 그 말이 되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면에서 어떤 여당과 야당이 편을 나누어서 누구 편들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표도 구하고 돈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럴 결국에는 한유총 편을 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박용진 의원법안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어쨌든 그 대안의 형태로 만들어라도 법안이라도 빨리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명희 전 의원님. 제가 정치하면서 그런 생각이 누구든 자기가만 옳다. 자기가 정의를 독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정치가 아니라 예. 일정하게 그것도 독단이 되는 예.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박용진 의원님 처음에 문제는 잘 제기했어요. 예.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거는 유치원, 사립 유치원은 그게 공공재와 사유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출발부터.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것을 어떻게 배합하느냐. 네. 그리고 공공재적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법 규정이 미비한 걸 어떻게 이해합니다. 충분히. 강화하느냐 이런 네. 문제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법을 구체화할 때는 예. 이 상대하고 이렇게 예. 특히 국회에서는 예. 상대를 인정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협상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글쎄 그 사람은 현직이고 저는 뭐 원내이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니, 말씀- 선배로서 하는 네. 얘기는 예. 적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 예. 실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마치 그 가치를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한국당이 무슨 뭐 로비를 받은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침대 뭐 축구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다. 그리고 본인이 네. 원하는 목적도 아마 지금 이 순간 저 말을 하는 순간 그 달성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네. 다음 누구죠? 홍 변호사님. 네. 예.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 박용진 3법은 그 사립 유치원에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것하고요. 예. 그리고 셀프 징계를 차단하자. 그러니까 이사장이 원장이 돼서 징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걸 차단하자. 그리고 현재 지원금은 횡령죄 적용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보조금으로 하면은 횡령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 그리고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은 뭐 전반적으로는 뭐 좋은 취지인 건 분명하고요. 네. 다만 이제 사립 그 공공대적인 성격의 이 교육인데 또 네. 그러면서도 그 사유재산이고 또 개개인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가에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뭐 저는 뭐 회계 시스템을 투명하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 방향에 있어서는 이 교육의 공공성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유총에서는 사실상 거의 보이콧을 하고 그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데 좀 같이 좀 타협을 해서 예, 예. 좀 법안을 좀 수정을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예. 좀 타협을 해가지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예, 국가적으로나 네. 또 우리 학부모에게도 안심을 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교수님. 예, 일단 민의를 수렴하는 게 국회라고 얘기하면 예. 적어도 유치원 문제 때문에 90% 이상의 국민들이 공분을 했던 사안이고요. 예. 그런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당연히 법안 병합 심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냥 이 법이 민주당에서만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적어도 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 아이들보다는 지역투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국민적 수 있다? 의구심을 네, 예. 풀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예, 예. 들고요. 뭐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요. 예. 저도 95% 이상의 아이들을 공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OECD 국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국공립 어린이 같은 경우 그 원화 수용률이 68.6%입니다. 우리나라는 22%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어떤 그 근거를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서 예. 소위 OECD 기준에 맞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문제를 몇몇 의원들이 가셔서 그 유치원 분들에 대해서 지지 발언까지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예. 저는 이건 상당히 예를 들면 국민적 공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법안을 제출해서 빨리 병합 심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혁순 변호사. 김관덕 부장부터 먼저 해주세요. 예, 예. 좀 박용진 의원께 하나 좀 권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을 지금 개혁하자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유치원 한유총하고도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데 예. 야당하고 전선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야당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해야 결국엔 법안이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으로 해서 자 유치원은 진짜 법이 3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혁순 변호사님. 일단은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법을 만들자고 한 게 아니고 예.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일부 개정.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개정안을 좀 꼼꼼히 한번 쭉 봤더니 예. 그 내용을 갖다가 종합해 보면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 예. 두 번째는 세금을 횡령한 것을 금지하자. 예. 그다음에 일단 폐쇄 명령 받은 유치원을 탈법적으로 개원하는 걸 막자. 예. 마지막으로 셀프 징계하는 거 원장 이사장을 갖다가 이게 내용이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사실 필요한 내용들인데 예.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분은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 빨리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박용진은 변호사예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법을 개정안을 그렇게 빨리빨리 만들어요? 명분이 있고 뭐 어떻게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당 의원들은 보좌진 없어요? 아니 지금 의원들 빨리빨리 저 법은 박용진 의원이 주도했지만 지금 의원들이 우리나라 발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또 숫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발의들도 너무 많이 하죠. 근데 박용진 의원 법은 그런 건 제 질문을 잘 지금 이해를 못했으니까 왜 야당안을 빨리 내놓으면 되지 않냐 이게 한국당에서 거기도 법조인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내놓으시겠죠. 제가. 네? 박용진 개정안하고 그러면은 한국당 개정안하고 제가 딱 놓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네, 뭐 예. 지금 뭐 이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당연한데요. 예. 일정하게 지금 이제 말은 좋죠. 회계의 투명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어디까지 투명하게 할 거냐. 가령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한다는 이유로 해서 유치원 하는 사람의 사장님. 집에 그러니까 법안을 내놓고 토론을 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밑도 끝도 없는 이제 얘기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아까도 김종 교수 얘기하는데 뭐 당장 무슨 유치원이 공공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 유치원 교육이 사실은 그 어떤 공적인 그런 교육 이런 것으로 인정된 거는 몇 년 안 돼요. 그 전에는 차 의원님. 다 개인들이 다 했던 차 의원님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 지금. 잘못하면 명분 없이 반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네 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사회주산권이 나왔던 유럽에 대한 기준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없지만 그것을 지향해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야 국회의원 분들이 사회주산권이라는 논쟁에 빠져들게 되면 핵심적인 사안들은 사라지게 되고 네. 이념적 논쟁만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논쟁은 하지 말고 저 좋은 법 모델이 대 법으로 하자. 좋은 모델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머리 좋은 분들이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갈 거냐?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제가 장담하건데 두고 보세요 이거. 올해 넘어가고 내년에나 될지 모르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 파문이 또 시끄러운데 이게 과연 큰 소란을 떨 일인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전쟁 위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